너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셔가지고 지금 막 땀이 땀이 저까지 땀이 지금 나고 벌써 이렇게 나는데 너무 좋아하는 주제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역사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너무 흥분이 돼요. 예. 흥분이요? 예. 너무 흥분이 돼서 지금 좀 힘듭니다. 저 솔직히 대범 씨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아 근데 애가 맨날 그 개그맨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 그렇게 약간 기수별로 기가 그렇게 셌나요? 기강이? 놀랬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 오. 처음 들어갔을 때 원래 이제 그 알고 지낸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먼저 개그맨이 됐지만 원래 알고 지냈던. 그래서 당연히 황현이랑 저는 이제 합격한 첫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추리닝을 입었고 황현이는 정장 가짜 주머니 손 넣고 껄렁껄렁하게 우리 KBS 개그맨 됐어 하고 갔는데 원래 알던 여자 동생을 만났어요. 동생 나이 어린. 네. 근데 선배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낯선 다른 여자 선배가 옆에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야야 누구야 야 어디로 가야 되니 시국인실. 그러니까 이게 군대로 따지면 이등병이 신병이 들어와서 한 상병 정도 되는 사람이 친구야. 근데 내 후반에서 다른 선임들이 있는데 야야 내 거 관물 때 못 쓰면 돼. 이 정도 급이었던 거야. 그런 거지. 갑자기 옆에 있던 선배가 야 니들 미쳤어? 하는데 그 톤에서 알겠더라고요. 여자 선배. 여기가 군대구나. 네, 이거 우리가 엄청난 큰 실수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사실인데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예 없어졌지만 20년 전 얘기니까 네. 그때 이제 신인들이 절대 입고 오면 안 되는 게 추리닝하고 추리닝하고 정장이라. 근데 정장에 추리닝이니까 얼마나 와 진짜 식은땀이 나요. 그리고 확연히가 첫날 시국인실에서 이제 대선배들만 앉을 수 있는 안마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안마를 또 들고 정장 입고 그래가지고 사실이야 진짜야. 지금 생각하면 물론 이제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졌지만 그 시절에 그런 또 우리의 실수를 생각하면 웃기죠. 황현이 너무 알겠어요. 네. 어떤 그 건방진 얼굴과 표정으로. 딱 우리 썬킴님 자세로 이거를 따라라 또 있는지 자식 입네 하면서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웃기다. 너무 재밌다 진짜. 그래서 이런 뒷얘기들이. 들어가서 위계 질서가 정말 세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합격하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가장 재미있는 트렌드를 가지고 가는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네. 웃음에 있어서는 최선봉이었으니까 이런 것들도 패션이나 뭐 그렇지. 선후배 사이나 뭐 형 동생 사이도 굉장히 어떤 그 신시대적인 그런 어떤 그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야,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네요. 왜냐면 그쵸. 이렇게 기강이 센 집단 안에서 웃음을 전달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순간 그게 딱 생각났어요, 오빠. 알지? 찰리 채플린의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진짜 그 말이 딱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아니 이제 여기 내는 웃음을 왜 웃음을 너무 주고 있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군기가 세고 다들 힘드셨다고 진짜 저도 많이 들었어요. 다른 개그맨들 분들도 얘기하시더라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약간의 정당성은 느껴요. 물론 이제 이유 없이 괴롭히면 안 되겠지만 위계 질서가 쓸 수밖에 없다라는 단 한 가지의 정당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그맨들이 사실은 좀 과하게 표현하면 전국에 있는 또라이들이 다 모인 거거든요. 그치. 반에서 제일 웃긴 애들. 그러니까. 반에서도 막 선생님 놀리고 막 애들 놀리고 막 재밌는 애들이 모이니까 사실은요 이게 공개 코미디라는 것은 철저한 약속이거든요. 서로 이제 내가 이제 웃음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면 웃음 포인트를 연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스포트라이트 뺏어가면 죽는다며. 그쵸. 근데 선배한테? 예를 들어서 소품을 이렇게 꺼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기강이 해이해져서 소품을 모르고 안 챙겨와서 막 마임으로 소품을 표현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현장에 있는 100명의 스태프들 그리고 몇천 명의 관객들은 그 순간 그 소중한 시간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군기가 필요하구나. 왜냐면은 실수로 마이크를 안 차고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신인들이. 그러면은 이게 무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요. 시청자들도 당연히 안 들려.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마이크를 차고 오는 동안 위에 있는 개그맨들이 또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든 바람잡이 해가지고 웃겨줘야 되거든요. 분위기 살려야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관객들을 더 제대로 웃기기 위한 군기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나름의 명언을 만든 게 있는 게 옛날에 의과대학에서
그 군기가 센 게 한번 이슈가 돼서 아주 도제 시스템 되게 심각하지 거기. 그래서 어떤 의사분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왜 의과대학은 군기가 세냐 했더니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야, 명언이네. 세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우라카이를 해서 개그맨은 왜 군기가 세냐 해서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야. 어느 정도의 군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라카이를 했던. 네. 그래서 우라카이란 네, 우라카이란 리메이크 혹은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카피 페이스트. 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막 이 열정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지만 개그맨들 분들이 그런 막 그게 넘치니까 네네네. 좀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긴 있었겠어요. 예. 과도한 군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무대에 올라갔는데 소품을 안 챙겼어요. 그럼 관객들한테 우리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어서 이제 들어와서 야 아까 왜 소품 안 챙겼어? 이러면은 만약에 위계 질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위계 질서가 없으면 야 너 왜 소품 안 챙겼어? 몰라 이 X발 몰라 이 새끼 이렇게 해버리면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뭐 이 새끼야 뭐 그래서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기는 좀 있어야겠다. 그게 예. 한 80년대 뭐 초 요때부터 쭉 한 20년 전까지 그랬던 것 그런 같아요. 근데 거죠. 그런데 완전 대선배들 뭐 전유성 선배님들, 네. 최양석 선배님들 이런 분들 앞에서는 고개도 못 드나 이거면요? 그건 아니죠. 되게 좋으신 분들만 예를 들어주셨기 아 좋은 때문에 선배들. 고개를 못 드는 선배들이 있긴 있어요. 그 비슷한 나이대에 있긴 있는데 지금은 이용식 선생 뭐 너무 좋으신 분이죠. 네. 그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뭐 대선배셔도 후배들을 굉장히 또 잘 챙겨 특히 그 이마룡 선배님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네. 너무 좋으세요. 말씀하셨던 전유성 선생님은 또 개그맨 스승님이시고 아이고. 제가 전유성 극단에서 또 시작을 했거든요. 아 고가라가 조금 있네요. 네. 요번에 국수집이었다고요? 네네 맞아요. 야 이런 것도 아시고. 국수 교과서인가? 아 그러면 뭐 어차피 삐처리 해주실 거니까 정말 성격이 안 좋았던 선배는 누가? 아 이거 근데 다들 아시던데 입 모양 때문에 맞추실까봐 입을 가리고 이거 진짜 삐처리 안 하면 좀 큰일 나요. 일단 뭐 제일 유명한 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뭐 예. 처음 들어버리네. 그렇죠? 네. 예, 뭐 워낙 그거는 뭐 소문이 많이 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가다가 80년대 중반쯤에는 이제 그런 막 제일 기억나는 건 유머일번지. 아 저도 매니아였어요. 진짜 너무 재밌게 봤고 뭐 아니, 쇼비디오 작품. 요즘도 못하는 정치 풍자를 그때 했잖아요. 회장님, 김영건. 회장님. 잘될 턱이 여기 있나? 있나? 하는 거. 잘될 턱이 있나? 잘될 턱이 있나? 와 딸랑딸랑. 딸랑딸랑 뭐 이런 거. 와. 지금 보시는 어린 분들은 하나도 모르시겠죠. 매형 내가 안 그랬어요, 매형. 그분 안타까 돌아갔잖아요. 네, 그 양종철 맞아. 선배님. 양종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도사처럼 나온 것도 있잖아요. 무슨 부채도사. 가라사대. 부채도사도 있었고. 장두석. 텐자가라사대. 텐자가라사대. 결과를 발표하겠다. 너희들은 어찌 이렇게 책을 안 읽는단 말이냐? 지난주 문제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보고 네. 그것도 있었고 뭐 저 시절에 저를 꿈꾸게 만들어줬던 저는 막 흥분했어요 보면서. 예. 흥분은 왜 이렇게 아니 왜 흥분은 왜 항상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야. 다른 흥분도 어머, 아니, 있는데. 그냥. 예. 설마 유머 1번지 보고 오 선생을 만날까? 아니 그만큼 저는 근데 어릴 때 저에게 있어서 유머일번지는 진짜 어떤 지금의 무슨 아이돌 보는 것처럼 진짜 시간도 맞춰놓고 봤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는 볼 프로그램 자체가 별로 없었어, 그때는. 그때는 채널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KBS, MBC야. 아 근데 그 어린 시절에도 저는 너무 유치하다 이런 게 있긴 있었어요. 억지다. 아니, 몇개 있었죠. 있었어. 몇개 근데 있었는데. 거기는 변방의 북소리? 아, 그 기가 막혔죠. 그 왜 심영래 그 개그맨이 이렇게 하면서 때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슬랩스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영광스럽게도 또 그 심영래 선배님하고도 이제 케이블 방송 그 스마일킹이라는 공개 코미디에서 무대에 같이 섰었어요. 아. 그래서 그 변방의 북소리를 좀 리메이크한 꽁트를 같이 했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전화는 화상 전화. 덕분에 많이 맞았습니다. 신영 선생님하세요? 예.
진짜? 아니 그 꽁트에서. 아, 꽁트에서. 아니 무슨 말씀하시고 그분이랑 나이 차이가 몇 살이 저를 때리겠어요. 아니 대부만. 꽁트에서 그 뭐지 죽도 같은 걸로 어렸을 땐 재밌게 봤는데 내가 이제 웃음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와 엄청 많이 맞더라고요. 와 진짜 힘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네. 요즘에는 이제 팽수가 있다면 그 당시에 그 펭귄이 그렇죠, 있었죠. 펭귄. 예. 진짜 이렇게 입술 그리고 네. 너무 귀엽게.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우동에서 명절 때 패싸움 해봐봤구나. 진짜 지금 생각해도 뒤지지 않는 개그였던 것 같거든요. 저는 뒤지지 않죠. 뒤지지 않는 개그. 아 시대에 뒤지지 뒤지지 않아. 않는 개그. 지금 나도 네. 재밌어요. 네, 그렇지. 네. 아, 너무 세 인사는 항상.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요즘 분들은 이홍렬 정도는 알잖아요. 이홍렬, 이경규 그 정도 개그맨 분들 아, 아시잖아요. 이용렬 선배님도 되게 좋으시고 이경규 선배님은 다 알죠. 예전에 별밤 공개 방송에서 저도 몇 번 뵀었어요. 재밌어요. 누굴요? 이경규 아저씨. 별밤 공개 방송이라는 건 저 정동 문화 방송 네. 지하에 있는 거. 네, 그땐 이문세하고 이경규, 박미선 그렇게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젊은 친구들은 이해 못할 걸. MBC가 그때 정동에 있었어? 청동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의도 시대 이전에는 정동 경향신문사 있었고 있었어요. 경향신문사에서 여의도 찍고 지금은 일산 갔다가 다시 상암으로 갔지. 상암으로 왔죠. 이런 세대를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았어. 우리가 생각해보면 박정희 씨부터 살았다니까요.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대한민국에 지하철이 없었어. 사실이야. 진짜야. 제가 3학년 때인가 생긴 것 같아요. 4학년 때인가? 뭐가? 지하철이? 뭔 소리야? 우리나라 아니다, 지하철이 아니다. 1974년도에 생겼어. 3호선. 그때 3호선이 개통됐어요. 우리에서 저는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저는 있었습니다. 왜? 네. 아니, 제가 그래도 빠져나가시려고. 79년생이기 때문에 지하철은 있었어요. 걸렸어요. 네. 간당간당. 지하철은 낀 있었어요. 세대, 낀 세대. 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는 저도 진짜 개그를 쭉 봤다면 봤었는데 그 다음이 이제 개콘인가요? 그런 공개 코미디로 가게 되나? 그 다음에요? 아니죠.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 신세대 개그맨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신동엽 선배라든지 신동엽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 박수홍 이분들은 어느 경로로 그러면 개그맨이신 거예요? 일단은 이제 우리 감자골 그렇죠. 찌찌뽕. 네, 미안땡 하나. 감자골 4인방 우리 선배들은 이제 대학 개그제. 대학 개그제. 지금은 없어졌죠. 대학 개그. 유재석도 그때 예, 거기서, 그때 예. 이제 황금 기수죠. KBS 7기. 아. 7기 선배들은 정말 화려합니다. 김용만, 뭐 박수홍, 김국진, 남이석. 아이고야. 뭐 유재석 뭐부터 시작해서 박수홍 선배부터 뭐 그냥 거기에서 갑자기 그 꽁트 코미디에서 약간 토크 코미디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때가 이제 제가 고급화되면서. 네, 네. 중학교 때인가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분들이 갑자기 개그맨 신인으로 들어오면서 꽁트가 아닌 약간 토크쇼 같은 개그를 막 하는 거예요. 만담식으로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되게 신선하다. 그러더니 이제 MBC에서는 일요일 밤에가 아예 주병진이라는 그 탑 MC 선배 주변이 쇼.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토크도 좀 코미디화 돼가는 개그계의 신사 막 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동엽 선배도 사실 지금 뭐 대한민국 탑 MC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런 시대로 이제 좀 변하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도 이제 개그맨 지망생이고 중고등학교 때 이제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꽁트가 조금 이제 좀 채널이 안 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일요일 밤에를 더 보고 신동엽 선배가 진행하는 막 이런 좀 토크 코미디를 좀 네. 선호하게 되고 또 감자골 4인방이 좀 그때 당시에는 너무 파격적인 방송사를 사실 제일 엄격하게 지켰던 게 코미디 분야거든요. 그렇죠. 탤런트나 배우들은 왕래가 잦았어요. 일로 가고 저로 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른 뭐 방송사에 출연도 하고 인기가 많으면 3사 방송사를 그냥 다 네. 가수들은 당연히 출연하는 거고. 근데 유독 코미디는 사실 저희 개콘 때까지만 해도 KBS 개콘 개그맨 뭐 우차세 개그맨이라는 표현이 아예 있을 정도로 일로 이적을 해버리면 네. 막 욕 먹고. 네, 그런 저희 때도 그랬는데 저 때 당시 파격적으로 감자골 4인방 선배들이 MBC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그때 사실 난리가 좀 났었죠. 네. KBS 막 그 희극인 그 선배들도 조금 막 좀 이렇게 좀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좀 있었고 심지어 또 MBC에서도 반대하는 개그맨 선배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주병진 선생님은 개그맨으로 보시는 건가요? 개그맨으로 시작을 하셨었어요. 원래 KBS에서 유머 1번지에도 출연을 하셨던 분이에요. 공주가 왜 그래요?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내가 그 사발을 먹고
공채. 예. 그 대범 씨가 하여튼 이제 공채고 이렇게 개그맨들이 못 갔잖아, 각 방송사로. 못 갔죠. 그럼 프리랜서가 이제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몇 년 뒤에나 가능한 원래 법적으로는 2년 뒤에 가능합니다. 아, 그래 뭐 아나운서들도 네. 그렇고. 근데 이게 가는 게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게 저희 개콘 때는 최초로 이적하신 개그맨이 이제 박준영 선배가 MBC로 좀 거액을 받고 이적을 했는데 망했잖아. 예, 망하긴 했는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망한 거 아니야? 네, 전화 와요. 나를 맞박이 나 넣어주신 분인데. 그때 이제 그 박주영 선배가 MBC로 가는 게 좀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좀 악플도 좀 달렸어요. 개콘을 배신하냐. 근데 그때 이제 박주영 선배가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했던 말이 프로야구 선수가 예를 들면 그 다른 구단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 욕먹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아니 프로라면 아니 운동선수만 예를 들어도 이제 FA 시장에 나오면 팬들이 오히려 응원해주지 않냐. 더 좋은 팀을 가라. 아니 그 어떤 축구 선수들만 해도 우리 손흥민 선수가 더 좋은 팀으로 가는 걸 박수 쳐주잖아요. 그렇죠. 옛날이나 뭐 우리 선수가 외국에 나가는 걸 뭐 국보 유출이라 그래서 좀 싫어했는데 네. 요즘은 인식이 그렇지가 않죠. 근데 유독 코미디는 왜 그러냐. 내가 코미디를 잘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가는 걸 좀 응원해주면 안 되겠냐. 너무 이렇게 실력 있는 그런 그 우리 가족을 뺏기기 싫은 거지. 네, 그래서 예. 희한하게 코미디는 좀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이 개콘을 한 덩어리로 봐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이 영원히 갔으면 우리가 좋겠다. 남이가 그런 거지. 왜 우리 배신하냐. 가족 같은 사이고 또 그런. 맞아, 바람 좀 똑바로 말해야 진짜. 그래서 개그맨들은 유독 힘드셨다.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정말 그 인기가 정말 많아야 용기를 좀 낼 수 있는 인기가 좀 없어서 타 방송사에 가서 이제 영향력이 없어지고 이제 섭외가 안 들어오는 그런 인지도밖에 안 되는 개그맨들은 이제 엄두를 아예 못 냈죠. 그러면 뭐 소속돼 있는 개그맨이 네. 밖에 나가서 행사를 단독으로 나 혼자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 그건 됩니다. 아, 되나? 예, 그거는 됩니다. 다행히 그 아나운서하고는 달라서 저희는 풀이잖아요. 출연이 없으면 저희는 뭐 없어요. 월급이 아예 없습니다. 아나운서는 어차피 이거 직원이진다. 네, 직원이기 월급 나오죠. 때문에 소속만 돼 있고 이제 네. 프리랜서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행사는 가도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이런 프로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뭐 다행히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뭐 네. 장르가 많이 생겼지만은 그래도 좀 여전히 힘드시긴 하죠 개그맨들이. 저는 근데 그 개그 콘서트가 없어지기 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제가 먼저 없어졌었어요. 2015년에 제가 먼저 없어졌기 때문에. 왜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 몽정이라고 아세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네, 몽정. 네, 네. 좀 너무 알지. 개콘에 몽정을 당했어요. 그게 무슨 철학적 말씀이신가요? 아 저희가 네. 오랫동안 정자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은 정체가 되지. 네. 그러면은 잘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방사가 돼요. 예. 방사가 돼요. 그걸 몽정이라고 하잖아요. 오. 저도 이제 개콘에 이렇게 오래 있는데 쓸모는 없는 정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어느 순간 몽정당해 있더라고요. 이거 나 회사에서 이제 명퇴당했다가 아니라 몽정당했다. 네, 몽정당했다. 이 표현이 더 좋지 않나. 괜찮네. 예. 몇 명 이렇게 무더기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재밌자고 이렇게 표현한 거지. 개콘은 이제 내가 이렇다 할 코너가 없으면 자동으로 출연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제 출연을 계속 못했죠. 그러면서 저는 좀 일찍 좀 이제 인터넷 쪽으로 왔어요. 2013년부터 사실 제가 아프리카 TV를 시작하면서 네. 뭐야 이건 다 되잖아. 욕을 해도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 아프리카 TV는 욕이 안 되는 걸로 네. 알았는데 그때만 해도 욕도 되고 또 그때 페이스북 유튜브는 노란 딱지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센 개그를 제가 제작해서 했었어요. 네. 욕쟁이. 네. 근데 그게 잘 됐어. 막 잘 되고 심지어 어떤 컨텐츠까지 했냐면은 에로 배우의 군기라고 벌써 재밌었어. 제목만 재밌었어. 대한민국의 군기 문화를 좀 풍자해보자. 근데 인터넷에 우리가 이거 찍어서 올리면 누가 보냐. 그러니까 좀 세게 가자 해서 야 에로 배우가 군기 있으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막 갈구는 거예요. 야 너 어제 연습했어? 2번 했어요. 야 한 번 더 하라 그랬잖아.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걸 했는데 당연히 신선하죠. 그래서 좀 잘 됐었어요. 막 사람들이 좀
잘 되는 와중에도 뭐 그런 댓글도 많이 달렸죠. 이 새끼 그 개콘하다 망하니까 이 짓거리 하고 사네. 근데 뭐 저는 나름 되게 재밌었어요. 방송에서 못하는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일찍 개콘에서 나왔기 때문에 개콘이 없어지는 거에 전혀 뭐 상관이 좀 없는. 아 그럼요. 무대가 달라지면 네. 그에 맡게 해야 되니까 대범 씨는 굉장히 일찍 내려놓고 일찍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근데 저도 이 프로그램을 같이 내려놔가지고요. 막 진짜 그 에로 배우의 그 군기억이? 그건 아니었는데 누나가 알려주는 자위 이런 거였지 내가. 그래가지고 아니 제 팟캐스트에 나오셔갖고 역대 청취율 1등을 찍으셨는데 저도 좀 수줍게 물어봤어요. 아, 여자분들도 이제 자위하시냐? 스스로를 위로하냐?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기 집에 있는 바이브레이터가 고장났대 하도 써서. 그래서 그럼요. 예? 누나 지금 뭐라고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좀 야한 동영상을 보냐 그랬더니 너무 심한 그 있잖아요 영화. 시미켄.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한 거 인간이 주인공이 아닌 것도 봤대요. 야.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모든 여자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누나는 알려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와 저 팟캐스트를 하면서 저도 당황한 게 그 처음이었어요. 저도 세게 하는 편인데 더 세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자꾸 제가 역사를 되게 모른다고 생각해서 제가 역사만 모릅니다. 그지? 네, 역사정 이런 건 잘 알아요. 잘합니다. 그런 건 잘하시는데. 네. 아 그러면 신인 개그맨 그 출연료를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아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죠. 없어졌으니까. 그래. 제가 2004년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1초만 지나가도 36만 5천 원이 나왔어요. 무조건. 그 당시 시세로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20년 전이니까. 네. 왜냐하면은 그때 저한테는 너무 신선했던 게 지망생 생활을 할 때 이제 극단에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못 받고 이제 극단의 코미디를 배우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뭐 어디 행사를 가도 행사도 없을 뿐더러 네. 행사를 가도 5만 원, 3만 원 받고 했었어요. 지망생 때. 근데 잠깐 지나갔는데 36만 5천 원을 주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제일 인기 있었던 게 선배들이 이제 좀 떼거지들 대꾸 하는 코너에 잠깐이라도 지나가려고 뒤에 서서 그냥 깔깔깔 웃으시는 분들. 요것만 흔들어도 그냥 요거 36만 원이거든요. 40만 원이에요. 요거 한 번 흔들 때마다 그냥 5만 원씩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코너 있으면 선배들한테 괜히 커피 터다 드리고 선배님 안녕하세요. 너 뒤에 3년에 서. 아 감사합니다. 그냥 36만 원 그냥 흔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감사했는데 사실이야 진짜가 조금 알려지고 나서 행사를 갔는데 아니 1시간 했는데 100만 원을 주 뭐야 이거 이거보다 더 센 거야 이거보다 사실이야 진짜 이거 10번만 원 그게 그 춤추는 대수였 네, 맞아요? 춤추는 그래서 개그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구나. 그래서 그제서야? 네, 몰랐죠. 저는 개그하면 다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신동엽, 뭐 유재석 이런 급 빼고는 다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와, 이게 되는구나 해서 사실 출연료는 불만이 없었죠.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대범 씨는 진짜 이런 걸 어디든지 가서 열심히 하기 때문이지 아직도 또 근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긴 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개콘이 폐지된다고 했을 때 선배분들도 되게 위로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들도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코미디는 볼 수 없나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요즘 개그맨들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 그 없어진다고 했을 때는 다들 우울하죠. 근데 이게 왜 저희는 준비가 돼 있었냐면은 우차사가 먼저 없어지고 그 전에 MBC 공개 코미디가 먼저 없어졌는데 없어질 때마다 사실 위기감을 다 느꼈어요. 다음은 우리다. 네. 근데 우차사 없어지고 어떻습니까? 흔한 남매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대형 채널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1등 미디어라는 채널이 있는데 걔네들은 우차사에서 심지어 했던 코너를 해요. 그 유튜브화로 해서 잘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개콘에도 좀 미리 준비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도 나오지만 피식대학부터 시작해서 쇼박스 재밌더라고요. 후배들은 또 이제 원훈이랑은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 친구가 저렇게 채널이 성장하기 전에 그때도 좀 제가 이제 좀 도와주고 싶은 후배였는데 지금 너무 잘 돼가지고 원훈이가 이제 네. 모델 지금 모른 척하게 생겼어요. 쳐다보지도 못해요. 전화 그래 원훈아 오히려 선배라고 하고 싶어 그냥. 네. 되게 재밌더라. 잘하시더라고요. 네. 후배가 더 이제는 더 두려운가 차라리 선배님하고 인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들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힘든 친구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잘 됐다. 채널들이 소소하게 거의 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약간 윗기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뭐 SNS에 좀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네. 좀 고생들이 많으시죠 지금.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업들 많이 하시고 우리 성범 씨는 저 끝에 가 계시고 지금 그러시죠. 무슨 사업을 그래도 해?
뭐 개그맨 분들 많이 사업하시지 않았어요? 망하시고 막 그러지 않았어? 거의 대부분 망한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업 안 하려고요. 그냥 평생 이렇게 광대로 살고 싶어요. 예. 아우 진짜 너무 네.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나마 좀 약간 매일매일 거의 만나는 그 개그맨이 MC 장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보죠. 약간 캐파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아, 장원 씨가 원래 저랑 친구인데. 아 그러세요? 예. 나이가 같은 네, 같은데 네. 제가 개그맨으로서 훨씬 선배여서 오. 계속 저한테 존댓말을 썼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인데 왜 자꾸 말을 높이냐. 네. 편하게 말을 해라. 네. 했는데 지금은 그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냥 존댓말 받아 먹을 걸. 요새 채널 좀 잘 된다고 말이야. 좀 잘 변한 것 나가죠. 같아. 창원이 너 말이야. 우리 사장님 네. 그 친구가 SBS였죠? 그 친구는 네, 그때? SBS였고 데뷔 연도가 너무 차이가 나서 쉽게 저한테 말을 좀 못 놨었어요. 근데 KBS 시험은 같이 보러 갔었거든요. 아 그때. 네, 2004년에. 근데 그 친구 떨어지고. 떨어지고 어떻게 그렇게 먼 훗날 들어올 수가 있는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먼 훗날 들어오는지. 아니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대범이 씨도 뭐 장원 씨도 이게 다 남다르긴 남다르다. 내 옆에서 이렇게 보면 에너지도 그렇고요. 이 재치가 있잖아. 순간순간 재치. 물론 좀 스타일은 다르지만 다르긴 다르네요 개그맨. 약간 뭐랄까 긍정 에너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막 네. 붐업 시켜주고. 네. 네. 나 여행가 뭐 누나 고맙니? 그러니까 20만 원만 더 야, 주세요. 야, 너 자꾸 돈으로 그래 너. 네, 아주 돈을 제일 야, 나 그럼 사랑합니다. 너네 채널 이제 앞으로 돈 받고 할 거야. 택시값만 좀 택시비 받지만. 줬잖아. 아이 진짜. 저 이런 관계라서요. 네. 오늘 반응이 되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네. 이제 자주자주 오시면 아, 좋겠어요. 봐봐 아유, 이게 그러세요. 예. 그 박지훈 변호사가 있으면서 했던 그 방송 분위기와는 완전 다른 쇼예요 너무 이게. 다르죠. 이거는 안 됩니다. 쓰지 마세요. 방송 관계자분들 쓰지 마세요. 이중인격자. 에이, 그치? 네, 이혼하실 분들 다른 변호사한테 맡기시고. 손정혜 변호사한테. 네, 맞아요. 그분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해요. 실명까지 또 제가 좀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좀 그런 진리가 있는 거랑 되게 분위기가 갑자기 그 달라져가지고. 형은 칙칙하잖아요. 에이, 아 그래도 가수의 가수 복면가왕에서. 웃고 떠드는 사이 저희가 뭐 1시간 넘었어요? 벌써요? 와. 네. 아니 이 목소리 톤으로 1시간 동안 말씀하시면서도 안 지치셔. 저는 침대에서도 1시간 동안 안 지칩니다. 네. 아니 이거 좀 확인 가능하신 분이 댓글 좀 써주면 안 될까요? 누가 어떻게 확인해? 그렇지 않아? 아니 침대에서 홈 트레이닝 한다고. 그럼 뭔 상상을 하신 거예요? 진짜. 나도 그거 상상했어요. 그거 상상하신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운동도 혼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혼자 딱 이렇게 하죠. 네, 안 지쳐요. 저는 이 방송이 끝나면서 대범 씨가 기절을 하지 않을까 정말 이 정도의 열기가 느껴졌어요. 이 데시벨이 줄지도 않고 보통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 친구는 갈수록 커지고.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께서 평소에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아니요 덕분에- 오늘은 대범 씨의 그 인생 라이프 스토리 좋았다. 좀 많은 거 배웠어요. 많은 거 네. 배웠어요. 근데 그 역사도 되게 우리 전문가시지만 이 톤이 약간 아나운서 그치. 그런 깔아요. 아유 아니에요. 놀랐어요. 아나운서 이쪽에 있잖아요. 좋은 거 뭔가 마음 편하게 그냥 얘기하기 되게 잘 끌어주시죠. 예. ASMR 할까? 벗어봐.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오빠는 얼굴도 나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항상 제가 너무 감사한 오라버니죠. 대범 씨도 마찬가지고. 예. 이렇게 오늘도 또 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잘 끝내봤고 저희가 지금 딱 3만에서 멈춰 있어. 대범 씨 거기에서도 좀 광고 좀 해줘요 우리. 예, 당연하죠. 네, 저 좀 뭐 많이 그래도 가서 나름 뭐 27만 있으니까 거기 우리 구독자분들. 잠깐 근데 내 채널에서 홍보를 해야지. 여기서 홍보해봤자. 그러니까. 제 채널에서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